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20분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준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준남 대표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21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오긴 하는데 네. 되게 뚜렷하게 이렇다 이런 게 좀 안 와닿고 특히나 네. 세제 관련 공약 예, 뭐 이런 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아마 지금 그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저희들이 이제 규제 강화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취득세, 종부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중과세 제도를 도입해서 네. 규제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여론이 악화되고 그런 상황이 만나다 보니까 지금 대선 기간이 짧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 중에서 어떤 정책들이 어떤 효과가 나올지도 예측도 못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발표하기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이제 강화돼서 규제가 네. 많았는데 네. 그게 반드시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제를 강화한 것은 집값을 오르지 않게끔 좀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역작용이 났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그렇게 네. 됐으니까 현재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공급 정책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지 네. 세제 규제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세제 쪽은 그렇게 많은 제도가 지금 도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정도의 세제를 가져갈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 이전처럼 규제 다시 규제로 좀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놨는데 네. 취득세는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양도소득세만은 지금 유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과유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징벌적으로 지금도 세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고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 기간이니까 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그때 시행할 때 시장 상황을 보고 네. 그때 가서 최고세율을 중과세율을 조정하거나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해주거나 그때 네.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네. 그 민주당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보면은 감세 정책을 일단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상속세 세율을 좀 낮추기도 하고 예,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유산 취득세 네. 쪽으로 이제 세제 개편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할증가세도 좀 폐지도 하고 네. 최고세율도 내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법인세율도 좀 낮추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감세 정책을 전반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세수가 펑크가 나고 있는데 네. 감세 정책이 어떤 세수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까지 쓰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네. 반대하는 입장 같아요. 네. 그런데 상속세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부에서는 지금 공제액을 우선 확대해서 민주당 네네. 측에서 보면은 공제 제도를 확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산 취득세는 천천히 하자는 그런 생각 같은데 네. 그러면 유산 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2028년도부터 시행되거든요. 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준비 기간이 준비를 필요합니다. 하면, 예, 네. 세제 시스템 전체를 바꿔줘야 되니까요. 네.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26년과 27년은 네. 종전은 계속 갈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미 작년에서 그 공제기라도 늘리자고 했는데 결국 안 했었는데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민주당 안이라도 받아들여서 네. 최소한 18억 기본 공제하는 거 네. 그거라도 좀 상속세에서는 개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다른 후보 뭐 눈에 띄는 건 없습니까? 글쎄 지금 이준석 후보는 지금 뭐 생애 주기별로 취득세와 양도세 이제 그런 감면 규정을 확대하자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거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 취득세를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표님? 지금 유산세 계통에서는 네. 상속
피상속이 남긴 재산 전체에다 과세하다 보니까 상속 재산을 받지 않은 금액까지 세부담을 대는 네.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상속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고 네. 공제액도 각자 공제를 해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네.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내려가겠죠. 세율은 가만 놔둔다 하더라도 내려가서 전체적인 세부담은 내려가는데 네. 이제 배우자 공제에서는 지금 정부 안에서는 10억으로 하자고 그랬고 네. 지난번에 여야당 시절에도 배우자 공제는 폐지를 하자 이렇게 서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그거는 토론에서 어떻게 이제 배우자 바뀔지. 공제를 폐지하죠? 한도를 폐지해 버리자. 한도를. 네. 지금 30억 정도 돼 있는 거를 네. 이제 50억 정도 올리자는 안도 있고 네. 폐지하자는 안도 있어서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기본 공제만은 배우자한테 10억 넘어가고 자녀 1인당 5억씩 해주는 걸로.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많으면 세부담이 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하고 다자녀에 대한 이제 좀 이게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세무 공무원으로도 계셨고요.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세무 상담 많이 해주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정책 위반자들이 세제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1세대 1등 비과세 규정은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전문가들도 판단이 힘들어요. 1세대 헷갈려서. 1주택 비과세가 왜 헷갈려요? 너무 보유 거주 기간 리셋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예. 세무사들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유예 규정도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하게 바뀌어 놓으니까 네. 일반인들이 판단이 잘 안 서서 네.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다가 과세가 돼서 세금 폭탄 맞는 사례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네. 제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만은 네. 조금 정말로 일반인들이 웬만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법을 좀 자주 안 바뀌었으면 좋고 네. 그리고요. 쉽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징벌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항상 세제는 이것을 항구적으로 오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둬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항상 법적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래야 살 때, 선택을 하죠. 그럼요. 내가 뭔가. 살 때 감면 규정에 해당됐는데 네. 어느 날 이거 감면 규정이 없어져 버리고 네. 주택수에 또 포함시켜 버리거든요. 네. 그거는 감나무 올라와서 감담보라 해놓고 네. 사다리 치워버리는 거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세제를 다루면서 네. 한번 보호 정책을 썼거나 네. 그러면 반드시 기득권 보호 정책이 유지가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세무 상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생방송 도중에 전화 주십시오. 02-368-1002번, 1003번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실거래 신고까지 마쳤어요. 예. 근데 이게 토지가 이제 잔금을 못 받고 해지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계약금에 대한 예.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이건 그러면 세무사에다 물어보니까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는데 어쨌든 계약 해지로 인해서 그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계약자 일방이 몰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자체가 기타 소득으로 봐서 네. 종합소득세에 해당이 돼요. 그 이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네네. 발생했다면 올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올해 거는 내년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예. 아무래도 그것이 세무서에 자료로 파생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무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통상적으로 거래 상대방들이 또 세무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에 또 제보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네. 웬만하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세무서도 갔는데 네. 세무서에서는 그 세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신고를 하라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본인들이 자신신고 받기가 불편하니까 세무사 대리인을 내세워서 신고를 하라고 네,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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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네. 분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12억 미만의 네. 이제 1주택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 12억 네. 미만에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고할 게 없다라고 네. 해서 물어보니까 하지 말아라. 네.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비과세 대상은 네.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네.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1세대 주택인데요. 비과세입니다. 그럼 다 자기들이 검색해서 네. 비과세 요건을 다 판단해서 비과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자는 네. 신고 의무는 없다. 네. 근데 내가 비과세인 줄 알고 신고를 안 했어. 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과세가 돼버렸어. 예. 그런 사람일 경우는 네.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소득 금액을 신고를 해놓은 사람은 네. 신고가 된 걸로 취급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면 안 해도 되는데 네. 헷갈리면 네. 해놓으신 게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저 여기 광명시인데요. 예예. 네, 제가 한 6, 7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자체 그 재개발을 했어요. 예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주를 했거든요. 17년도에 이주를 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광명시 관내에 이제 좀 떨어진 데로 이제 제가 이주를 해가지고 예. 그 땅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예. 건물을 져가지고 지금 한 7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저쪽에 그 재개발을 했던 데가 예. 그게 이제 완성이 됐죠. 다 재개발됐고 이제 예, 입주가 예. 이제 시작이 돼서 12월 올 12월에 아니 예. 작년 12월에요. 예. 예,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요거를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네. 여기가 또 공교롭게 또 삼기 신도시가 또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매매가 안 돼요, 가요. 네. 그러면은 네. 이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작년 12월달에 입주가 저쪽에 시작이 됐는데, 네.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몰라서요. 세 가지만 조건을 충족했는지 보세요. 네, 첫째, 내가 재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업 시행 네. 인가 후에 네, 내가 광명시에다가 토지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네, 대체 취득 요건을 충족한 거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대체 취득 충족했을 때, 이 신축했을 때 이 집이 요것만 있어야 돼요. 네, 네. 그거 그럼 하나뿐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준공 떨어지고 3년 안에 이사를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 삼기 신도시가 돼가지고 매매가 네. 안 돼요. 이게 매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네. 어쨌든 간에 3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그거는 어떤 경우든 매각을 하셔야 돼요. 네. 삼기 신도시 발표되니까 매매가 안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은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긴 하지만은 네네. 요 매각 조건에는 이제 예규가 규정이 없거든요. 네네. 네, 수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네네. 그거는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아 보시면 네네. 대안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아. 네, 대안이 있으시니까. 네, 방송에서 이게 좀 예, 복잡한 그렇습니다. 사안이라서 예. 가까운 네. 세무사 분들 네. 좀 네, 한번 찾아서 상담 상의를 받아보세요. 받아보신다. 저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집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예. 우선 저 자식이 이제 그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살으려고 하는데 네.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먼저 들어가 살아도. 네. 살고 네. 있어도 뭐 이제 명예는 제 거지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습니까? 네, 네. 근데 아니 또 뭐 들어보니까 뭐 전세 계약서를 써야 되니 어찌 막 이래가지고. 그거는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먼저 네네네. 들어가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 서울 전화 02에 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명쾌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리 상담 신청해 오신 분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구재호 님의 사연입니다. 부산 거주자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주택 임대 사업자 3주택 이상 문자를 받았는데요. 별도로 도소매 개인 사업자만 있고 임대 사업자 등록은 안 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포함 4주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요. 작년 기준 2주택은 각각 2억 5천만 원씩 전세를 줬고 1주택은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1주택은 보증금 3천에 150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우선 사업자 등록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약간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임대사업자 구청에다도 하고 세무서에다도 세무서. 하면 네. 필요 경비 공제가 네. 이제 분리과세 대상 2천만 원 이하 필요 공제 대상이 60%까지 공제를 해줘요. 아, 네. 그리고 기본 공제가 400만 원이나 돼요. 아. 그래서 예, 세금이 적은데 네. 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네. 예, 필요 경비를 50% 공제를 해주고 네. 또 기본 공제를 200만 원밖에 안 해줘요. 반으로 주네요. 네, 기본 줄면서 공제가. 여기는 네. 감면 혜택이 없고 아. 네, 그런 차이가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금은 네. 한 5억 3천인데요. 기본 3억을 빼주거든요. 잠깐만 2억 5천씩 두 개니까 5억 5억이고 그다가 3천. 3천 보증금 네, 있는 그럼 것까지 합해서 3억을 제하고 네. 2억 3천에 대해서 60%만 거기다가 예, 간주임대를 계산을 해요. 네. 그러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금액 자체하고 월세를 다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 2천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네. 50% 공제를 받고 네. 그다음에 200만 원 공제를 기본 받으니까 공제, 네. 한 800만 원 정도 소득금액이 잡힐 텐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수익 금액의 0.2%. 그러면 예, 0.2%니까 네. 예, 한 28에 16 그래 많지는 않았겠죠. 네. 예, 28에 16이니까 한 2, 3만 원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가산세는 많지는 않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다음에라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네,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네.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니까 네. 못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네. 소득세 조금 아끼려고 다 등록해 놨다가 네. 매각 의무 안 지키면 3천만 원 과태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아까 기본 공제 200이라는 거는 이 한 사람의 인적 공제인 거예요? 아니면 기본소득 공제에서 기본소득 공제. 다른 인적 공제가 그러니까 달라요.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200씩이 아니라 아니고 다 합해서. 예, 예, 예. 네, 임대 사업자 알겠습니다. 1인당.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휴대전화 끝자리 1333번님의 사연입니다. 이번에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5천만 원을 보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5년 전쯤에 아버지와 3천만 원 정도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게 증여세 비과세 금액에 포함이 될까요? 따로 차용증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전에 아버지랑 한 거래 내역이 통장을 없애면서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5년 질문을 전쯤에 아버지와 해오셨어요. 3천만 원 정도를 주고 받았다는 거는 네, 내가 빌려주고 갚았다 이 말 같거든요. 네, 그건 거래가 끝났으니까 네. 이거는 무시하시고 네. 이번에 5천만 원 받은 것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돼요. 아, 그럼 공제 5천만 원 받고 세금 낼 돈은 없지만 네. 세무서에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분이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주고 받았는데 네, 그게 그 이건 당시에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는 게 볼 수도 아닌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궁금해서, 예. 예, 세무서에서 이것 가지고 조사 나올 리도 없고 네, 해명자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예. 이번에 받은 것만 제대로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거래 내역 그 통장이 없다라면 은행에 가면 거래 거래 내역 다 조회를 할 나와요.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네. 어렵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그건 소명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얼마까지 하면 안 된다. 요즘 막 유튜브 보니까 네. 5월 며칠부터 바뀌었다. 얼마만 다 드러난다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대표님? 계좌 이체를 네. 조금 더 사후 관리 규정이 좀 강화됐다는 뜻인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상하게 보이지면은 증여를 걸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가족 간에 거래할 때는 적요다르다가 네. 다 이유를 써놓으셔야 돼요. 빌렸으면은 차용증 써놔야 되고요. 어. 갚았으면 갚았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부부간에도 차용증을 써요? 부부간에는 통상적으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같이 생활하시고 남은 돈을 네. 예,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네. 부동산 사거나 네. 이러지만 않으면 부부간에는 네. 경제 공동체라서 괜찮습니다. 네. 네. 부자지간 자식간에 돈 넘어가는 거는 네. 네. 근거들을 좀 남겨놓으시고 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9610번님의 질문이에요. 9610번님. 장기 8년 임대사업 등록한 아파트인데요. 임대 기간 중에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등 기타 혜택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전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제가 파악을 근데 못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 아파트 경우에는 네. 지금 8년까지밖에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네. 8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돼 버려요. 네. 근데 8년 되기 전에 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집이 멸실이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직권 말소가 돼 버려요. 네. 그럼 직권 말소가 되면 8년을 못 채우고 말소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8년 이상을 임대를 줬으면 네. 요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까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혜택을 못 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임대 기간이 8년이 돼야 되거든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대가 50%인데 네. 그걸 못 받는다고요? 그렇죠. 직권 말소가 돼도 자동 말소가 돼가지고 8년을 못 채웠다면은 네. 그때는 해주는데 예. 직권 말소가 돼가지고 8년을 못 채워버린 경우는 네. 세제 혜택을 안 줘요. 그래서 네. 억울하죠. 자동 말소하고 직권 말소 뭐가 달라요? 자동 말소는 8년이 되니까 아, 저절로. 자동으로 말소가 된 거고 아. 의무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직권 말소는 임대주택 대상 목적물이 멸실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재건축 사업을 자기가 찬성 안 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 사유가 나한테 없는데 예 그런 경우는 네. 충족 홍보를 해서 아. 세제 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득권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기득권 보호를 안 해줘 버리니까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기득권이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쪽으로 생각이 아니요. 들어서 그때는 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네. 재건축하고 멸실이 됐잖아요. 네. 그럼 다시 재건축이 완료돼 갖고 신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다시 입주를 해가지고 나머지 잔여 기간을 채우면 네. 세제 혜택을 줬다고요. 아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는 변경이 되면서 8년 만에 그걸 빼준 거예요 예, 빼버린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아. 그 세제 혜택을 없애버린 거라니까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제가. 네. 그래서 기타 혜택이 없어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분 억울하시겠네요 억울하죠. 이런 거는 세무와 관련해서 진정을 하면 국가에서 아니에요. 무슨- 이거 가지고 소송도 하고 이혼 소송 냈는데 예, 집단으로 다 해봤는데 네. 안 들어줬습니다. 아 그럼 네, 이분은 9601번님 어떻게 좀 그래서 국가 정책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그러면 된다는 거죠. 8년이 아니라 5년만 했다. 네. 그래서 직권 말소가 됐다는 네. 5년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네. 그거를 저기 임대주택이라서 합산 배제를 해줬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의무기한을 안 채우면 추징을 하는데 네. 이때는 직권말소 됐으니까 네. 추징을 안 하는 거예요. 추징은 안 하고, 안 하고. 추가로 더 내야 될 건데. 혜택을 그건 안 주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기다리신 분 계시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문의할 거는요. 네. 그 2000년도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33평인데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예. 그 반반씩 주려고 딱 남편 반, 저 반반씩을 해놨어요. 예. 이거 팔 때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요거 한 채밖에 없으세요? 네? 이 주택 한 채밖에 없으시냐고요? 네네네. 그런데 거래가액이 얼마인가요? 시세가? 잘 모르겠거든요. 한 3억대나?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팔 때 네. 각자 부부가 한 해 하나씩 반반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팔아도 되고요. 네, 각각 50%를 팔아도 되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 네. 아들, 딸 하나씩 주면 내내 팔아갖고.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셔서 깜짝 놀랐어요. 전화 주신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아, 정말 활달하고 아들 딸도 잘하시려고 저희 방송을 자주 듣는 분이신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네. 네, 전화 한 통 더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네, 저희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저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금 세입자가 전입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예. 이 오피스텔이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돼서 이제 명도를 좀 하고 저희 그 집선호 앞으로 된 법인채, 예. 네, 법인채를 글로 이전을 해서 예. 저 법인 본점으로 좀 사무실 용도로 좀 사용하고자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1가구 2주택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제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세청에 이 질의를 세입자가 해보니까 쓰고 있는 동안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만은 네네. 내 명도를 하고 네. 지금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건 주택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세청에 질의를 남기니까 네. 관련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예. 뭐 조항을 쭉 남겨놨는데 무슨 뭐 주거 시설이 있고 뭐 욕실이 있고 하면 뭐
뭐 주택으로 본다. 또는 아, 상관없습니다. 그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네. 원래부터가 다 저기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사실 판단 사항이다 이 말씀을 어렵게 해놓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업무용이라 썼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아니 지금 업무용으로 법인 썼느냐? 본점으로 법인 본점이 법인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체 등록을 주소를 글로 하고 글로 하고 여기 네. 와서 법인 업무를 보면서 네. 그걸 사용했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신고가 있든 뭐든 하게 근데 되면 법인으로 내가 사용을 하면서 네. 여기서 먹고 자고 했어. 네. 그때는 업무용이 우선이에요. 네. 그리고 주거용으로 썼다 하더라도 예. 업무용으로 사용한 걸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하물며 내 주거용으로 따로 있고 네. 업무용만 썼다면 여기는 주택은 상관없는 거죠. 그 네. 배우자가 대표이사여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하기야 고맙습니다. 사무실 법인으로 네. 쓰시면서 네. 뭐 이제 장소가 좀 모자라거나 그럼 거기서 잠을 자면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상관이 근데 없나 국세청에서 보죠. 질문하면 네. 법적 근거를 주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네. 또 해놓으니까 네. 일반인들은 판단이 안 쓰죠. 그렇죠. 질문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사실 판단이 네. 업무용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전화 또 들어와 있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시골에다가 땅을 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뭐 옛날에 거기서 농사 지려다가 농사 못 짓고 서울서 살고 있는데 예. 그거를 팔라 그러거든요. 예, 예. 파는데 지금 그게 한 3억 정도 간대요. 3억이에요. 예. 네, 근데 지금 그게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나요? 지목이 뭐예요? 그냥 답입니다, 답. 답이에요. 네네. 예. 근데 시골에다 30년 전에 살았으면 네. 취득가액이 거의 안 잡혀요. 한 10% 잡힐 거예요. 네네. 그럼 한 2억 7천 정도가 양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럼 장기보유 특봉제를 30%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게 거의 그 2억 정도가 예, 네. 양도 차익으로 남을 텐데 네. 농사를 안 지셨으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돼요. 네, 농사 안 졌습니다. 그 세율이 중과세까지 먹으니까 예. 세금이 6, 7천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저래도 그렇습니까? 농사를 본인이 안 졌으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없었죠. 비사업 토지라는 예. 게 새로 생겨가지고 예, 예. 예, 유유 토지에 대해서는 10% 세금을 더 중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6, 7천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얼추 계산해 보면. 예. 네. 정확한 거는 거기 네.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네네. 예상세 뽑아 보신 다음에 네. 절세 방법을 한번 자문 받아 보세요. 절세 방법은 있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기는. 네. 네네.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상담 한번 네. 받아 보세요. 네. 세무사님한테. 네네, 감사합니다. 지목이 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논이라는 뜻인 농지인데 거죠. 네. 농지는 제촌 자격을 해야 사업용이 되거든요. 거기 살면서 스스로 농사를 그렇습니다. 지어야. 예. 네. 근데 이제 제촌도 안 했고 농사도 안 졌다 하니까. 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 30%밖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나요? 그거는 무조건 해주긴 해주자. 아, 그러니까 네, 최대 15년. 3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68-1002번 100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휴대전화 끝자리 3447번님의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대략 30억 중반대 정도의 빚이 10억 정도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증여받으려면 작년에 문의드렸을 때는 40억 이상이 돼야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하셨고 주변에 공장이 거래가 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하는 공시지가라고 하셨는데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2024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10억 이상부터 감정평가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세무사님께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요? 요즘은 이거는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챗GPT가 조금 부정확하게 답변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요. 이제 추정시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기준시가와 추정시가하고 가액이 10억 차이 나거나 네. 그다음에 비율이 5% 이상 차이 나거나 네. 그거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는데 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나오는데
작년에는 한 45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아. 근데 올해는 95억이 넘게 세워져서 네. 2배가 이상이 확보가 됐거든요. 아, 감정평가에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그렇습니다. 2배 정도 확보하니까 네. 이 감정평가 들어갈 확률이 그래서 있다고 작년에 보시는 같은 거예요.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서 네. 공개를 국세청에서 안 하거든요. 이거는 아. 작년에 우리가 대충 봐서 한 40억 정도 기준시가 아. 그 정도를 우리는 한다고 세무사들이 네. 통상적으로 추정을 하고 네. 감정평가를 해갖고 근데 들어갔어요. 감정평가 비용이 2배나 늘어났으니 늘어났으니 예산이 우리들이 한 30억? 봤을 때는 30억보다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25억? 기준시가로. 네. 오. 20억에서 25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 말인데 여기서 30억 정도라 치는 것은 시가를 말한 것 같거든요. 중반대 정도, 네, 30억 네, 중반대. 네. 근데 빚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제 거예요? 10억 빼면은 여기는 네. 그 감정평가 대상은 빚은 감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겉으로 기준시가만 보이는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기준시가는 제가 볼 때 20억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거래가 된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네. 기준시가가 20억이 안 넘어가면 네. 감정을 안 받을 가능성이 또 높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충분히 아. 세무사님은 검토를 받아보셔야 되니까 네. 가까운 데 가서 세무사님한테 네. 상담 받아보시면 판단이 나올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대부분 공장이나 이런 거는 좀 그 공시 집값들이 기준시가 좀 낮거든요. 낮게 네,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큰 예. 일단 20억은 안 넘을 것 네, 같아요. 고지서 보시고 네, 기준시가 이번에 공개됐잖아요. 네, 기준시가 네, 네, 그거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25억이 넘으면은 걱정이지만 그러지 세무사님들한테 않으면 판단 받아보시면 네. 예, 감정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예, 저 상속세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예. 상속 받을 사람은 배우자하고 성년 자녀 2명이고요. 예, 부동산하고 예금하고 뭐 해서 예. 그 약 한 20억 정도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배우자로 다 상속을 하고 예,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녀하고 예. 자녀한테 다 상속을 하든지 배우자한테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인데 지금 상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직 이제 사망은 했고요. 아직 지금 돌아가셨으면 네, 이미 상속이 개시돼 버렸기 때문에 네. 상속세 바뀌는 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다 상속을 하면 공제한도가 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배우자가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지금 그냥 자녀들한테만 상속을 하는 아니 게 나은지. 그거는요. 배우자 네.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법정 지분은 받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아, 네네. 네, 법정 지분은 받고 그리고 최대한 상속을 받은 다음에 상속세를 배우자가 또 내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예금을 받아가지고요. 네. 상속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는 2차 상속을 대비해가지고 상속재산을 줄이셔야 되는데 네.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연대납세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세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죠. 네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전부 받는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도 안 받는 방법도 아니고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으시되 상속세 네. 낼 만큼의 예금하고 그다음에 노후 자금을 받으신 다음에 어머니가 상속세를 내버리시면은 상속세를 가장 줄이고 2차 상속세도 가장 줄이는 방법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복잡한데 이를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아들으셔서 예, 예. 다행입니다. 네, 보니까 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사연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5831번님의 질문이에요. 서울에 빌라 시가 2억 원짜리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 서천에 13평형 아파트를 2,70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게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법을 말을 안 하시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양도소득세에서는 농어촌 주택으로 빠질 것 같거든요. 네. 취득세도 지금 2억짜리인데 이하는 주택수 빠지도록 돼 있으니까 네. 취득세 주택수에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김우영 프로듀서가 밖에서 그 질문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를 아직 못 받았어요.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네. 세를 못 받았다는 게 임대료를 못 받았다 이 뜻인 것 같아요. 임대를 못 받아서 보증금에서 까게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수익 금액을 인식을 하고 네, 신고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못 받으면 대손죄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소득세는 신고를 일단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광진구 빌라를 2022년 11월에 구입했고 2024년 11월에 상생 임대로 재계약했습니다. 네. 2년 안에 매도 시 전세 끼고 비과세 가능할까요? 요거는 네. 내가 취득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야 되는데 네. 그 체결된 거를 인수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내가 산 다음에 체결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아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 세무상담 해드렸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아쉽게도 세무상담 한 달에 한 번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다음번 세무상담 코너는 6월 24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